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 오늘의 주제는 일본의 뿌리 깊은 영아살해 풍습, 마비키입니다. 자장자장 잘 자거라, 자지 않으면 강해버린다. 자장자장 잘 자거라, 자지 않으면 묻어버린다. 이것은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일본의 자장가 가사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들려주는 자장가의 가사치고는 내용이 상당히 섬뜩합니다. 일본 에도 시대에는 갓 태어난 아이를 목 졸라 죽이는 일이 빈번했는데 이를 속가내기, 일본어로 마비키라고 합니다. 또는 아이를 신께 되돌려준다는 의미의 코카에시라고도 불렀습니다. 혹은 그냥 직설적으로 아이 죽이기라는 의미로 코고로시라 표현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고 하죠. 이 자장가 가사 속에서 강해버린다, 묻어버린다라는 부분은 마비키를 암시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과거 일본인들이 자신의 아이를 죽이는 풍습이 생긴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고로서 일본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마비키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던 원인으로 바로 간통이죠. 에도시대 중반 이후에는 한 가구당 평균 자녀의 수가 3명이었는데 아이가 많아지면 생활고로 인해 부모가 마비키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도덕적으로도 행해져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농경사회인 동시에 전쟁을 위해서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당시 시대상을 고려해봤을 때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 막부와 다이묘들은 마비키를 철폐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에도시대 말기 한 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 전역도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만 1년에 수만 명의 신생아들이 마비키로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 막부와 다이묘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일이었죠. 에도시대보다 앞선 생고쿠 시대에 일본을 방문한 포르투갈 출신 선교사의 저서에도 마비키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이는 일본 역사 속에 깊이 뿌리 내린 풍습입니다. 근대화 이후 일본은 마비키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도 노력했지만 자국 역사 속 마비키에 관한 기록을 감추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반인륜적이고 미개한 풍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본에서 마비키가 성행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 일본 지도자들의 폭정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당시 일본 막부와 다이묘들은 병력과 세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징수했었고 이것이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마비키가 성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부과되던 세금이 엄청났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판 안으로 나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었던 것이죠. 또한 당연히 당시 기술로는 변변한 피임기구 하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과거 조선시대의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아이가 늘어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 남성이 스스로 거세하는 장면을 시로 남긴 정약용의 애절향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결과로 나타난 현상은 다르지만 원인과 문제 상황은 같죠. 막부와 다이묘들이 마비키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적발시에는 무거운 처벌을 했지만 마비키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기근과 천재지변 등이 일어났을 때는 갖가지 방법으로 영아들이 목숨을 빼앗겼죠. 또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인지 백성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기도 했는데 바로 신령의 아이라는 개념이었죠. 신령의 아이란 7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지칭하는 말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는 자신들의 아이가 아닌 신의 아이인 것이고 그 이후에도 자신들이 키우겠다고 결정하면 자신들의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 아이가 7살이 되기 전에 자신들이 키우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아이를 신께 되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께 되돌려보낸다는 의미의 코카에시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즉 마비키가 살인이 아니라 아이를 신께 되돌려보내는 행위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이죠. 반대로 신께서 점지해주신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며 마비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마비키는 사라지지 않고 메이지 유신 때까지도 지속되었고 때문에 일본의 인구는 메이지 유신 때까지도 2700만 명 선을 유지하면서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메이지 시대에는 마비키 근절을 위해서 적발시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과 더불어 대중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선전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당시는 국가근대와 국가발전 등의 기치가 일본 사회 전역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장래의 일꾼을 잘 키워야 한다, 국가근대화를 위해 낡은 풍습은 버려야 한다 등의 슬로건으로 대중들을 설득하고자 했죠. 일본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세기 들어서는 마비키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는 권역의 얘기였습니다. 몇백 년을 이어져 내려온 풍습이 단 몇십 년 만에 그렇게 쉽게 없어질 리 만무했죠.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마비키가 알게 모르게 행해졌고 시골 지역 주민들의 인식 변화 역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히려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도시에서도 예상치 못한 폭병이 발생했죠. 이 시기에 마비키의 원인 역시도 다양화됐는데 도시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늘어난 원인으로는 간통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도시 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간통으로 인해 여성이 혼외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 그 아이를 기르지 않고 마비키를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전통적인 남녀 간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간통은 늘어났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은 정근대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버리는 과도기적 시기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현대화가 진행되고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마비키가 점점 줄어들어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일본의 인구는 7천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드디어 사라졌다고 안심할 때쯤 마비키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혼란이 다시 마비키를 불러온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일본에 불어닥친 빈곤의 바람이 일본의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일본인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랜 풍습인 마비키를 다시 행하게 된 것이죠. 이후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의 수혜를 입어 일본이 공업국으로서 우뚝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나서야 마비키는 정말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사실 마비키처럼 생존을 위협받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영화를 가장 먼저 희생시키는 현상은 일본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권에서 행해지던 것이죠. 그 희생양도 단순히 영화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장애인 등 모든 종류의 사회적 약자들로 다양하죠. 일본 바로 옆에 있는 한반도에서도 머나먼 유럽에서도 극도의 빈곤 상황에서는 심심치 않게 발생했던 일입니다. 흔히들 극도의 빈곤과 사회혼란 상황을 이야기할 때 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 일어났던 약자를 희생시킨 사건들과 일본 마비키의 결정적인 차이는 풍습으로서의 정착 여부입니다. 인류사 보편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대부분 재난이나 흉년 등 일시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따른 현상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심한 가뭄이나 흉년이 있던 시기에 영아살해나 영아유기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극도의 기근 상태이거나 척박한 이북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했던 것입니다. 또한 임진왜란으로 인해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조선의 조정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일 정책을 펼쳐서 빠른 시일 내에 근절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하기에 급급했던 일본 에도시대 막부나 다이묘와는 대응 방법이 많이 달랐죠. 유럽에서도 역시나 조선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기근 상황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죽였고 우리 아빠는 나를 먹었네. 누이 동생 마를레는 내 뼈를 빠짐없이 추슬러서 곱디고 온 비단으로 정성껏 싸서 향나무 밑에 두었네. 짹짹짹짹 나같이 예쁜 새가 또 어디 있을까. 그림 형제의 민담인 노간주 나무의 내용에서도 유럽에서 일어났던 영아살해나 식인 사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헨젤과 그레텔 역시도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유럽에서도 지배층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풍습으로 정착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일본 마비키의 경우에는 풍습이라고 부를 정도로 일본 전역에 문화적으로 정착되어 버렸죠. 이러한 일들이 풍습으로 정착된 사례는 인류 역사상 일본의 마비키가 유일무이합니다. 단순히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얘기할 만큼 작은 영향력을 끼친 것도 아니고 몇백 년이 되는 기간 동안 일본 전역의 인구 증가 자체를 억제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즉, 재난에 가까운 일본 지배층의 착취가 마비키를 풍습으로 정착시킬 만큼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일본 사회에서 마비키에 관한 얘기가 터부시되는 이유를 알 것도 같네요.